네, 이어서 소개할 예제는 남미 국가들의 국방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요 시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의 국방력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마 브라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일 거예요. 브라질 기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브라질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고, 브라질과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방력을 비교를 한 겁니다. 먼저 그 법례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인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방 예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군인 수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190, 그 다음에 군인 수는 367.9, 그다음에 예산은 21.6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인접한 나라들의 뭐 그 군인 수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아니면 예산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언뜻 보기에는 이게 되게 예쁜 그래픽처럼 보이는데 이 카이로 교수님이 요 시각화를 되게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쓸모없는 그래픽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숫자들을 이제 나열할 때 요렇게 숫자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기억이 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브라질이 이제 제일 많은가 아니면은 뭐 그럼 브라질이 이제 브라질 이외에 두 번째로 많은 군인 수가 많은 나라는 어딘가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딱히 기억나는 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질문에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원리 원칙대로 그냥 바플러스 그리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군인 수가 367.9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2등이 콜롬비아고 3등, 4등은 이제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개도 이제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쵸? 1등, 2등이 좀 더 이제 차이가 나고 1, 2, 3, 4 말고는 이제 좀 이제 고만고만한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브라질, 콜롬비아가 이제 그 가장 군인 수가 많고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나 뭐 페루나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구나. 그 외의 나라들은 군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러한 내용을 여기보다 좀 더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팅도 되어 있고 크기가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정보를 다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인구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크기 비교니까 다 바플러스로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크게, 진짜 크게 할 걸.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군인 수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가장 많고 예산도 브라질이 가장 많네요. 인구도 브라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는 이제 국방력과 관련된 어떠한 지표죠. 그래서 군인 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브라질이 압도적이다. 2등이 이제 콜롬비아이긴 한데 콜롬비아하고 뭐 이제 그 군인 수나 예산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제 브라질의 국방력은 이제 요거 두 개에 관련된 거죠. 이제 모든 지표에서 1등이다. 그러니까 그 군인 수가 많고,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 군인 수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 것 같다. 그쵸? 그런데 이제 인구가 흑막인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가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좀 극단적으로 엄청 많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프로만 군인으로 1% 정도만 군인으로 만들어도 군인 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하면 전체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다 이제 군대를 가고 뭐 근무 기간도 이제 한 뭐 10년씩 이렇게 해도 중국에 있는 그냥 1%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도 중국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방에 좀 더 이제 진심인 나라냐, 진심이 아닌 나라냐라는 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절대적인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인구 1인당 그리고 뭐 군인 수가 이제 얼마큼 투자가 되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좀 더 이제 재미있겠죠. 요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예산이 총 이제 뭐 한 100원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원 정도를 이제 국방력에 쓰는 나라라 총 예산이 한 30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7원 정도를 예산으로 쓰는 나라랑 뭐 보면은 절대적인 예산 자체는 10원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얼마나 좀 더 이제 국방에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많은 비율을 투입하냐라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당연히 인구 사이즈가 크면은 나라가 큰 나라고 예산도 많이 거치고 그냥 그 군인으로 차출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요 인구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군인 수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보겠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인구당 뭐 군인 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흑막을 제거를 해보니까 인구당 그 군인 수를 비교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브라질이 꼴찌를 다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브라질이 워낙 많았던 거죠. 이 두 번째 그림은 인구당 이제 국방비 지출 수준인데 이것도 1등에서 내려왔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브라질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하이라이팅은 지금 브라질이 약간 진한 초록색으로 굉장히 좀 우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한눈에 이제 브라질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게. 그다음 뭐 베네수엘라하고 뭐 에콰도르 뭐 요런 거하고 그러니까 특히 뭐 베네수엘라랑 큰 차이도 없고 그쵸? 요 세 번째 그림은 군인당 이제 교육 투자비 그러니까 를 의미하는 건데 요것도 그다지 이제 그 1등이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칠레가 1등이고 브라질이 D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지표를 봤을 때는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고 굉장히 좀 뭔가 압도적인 1등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상대적인 그 그러니까 인구를 제외한 그 지표를 보니까 인구를 통제하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국방에 진심인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종합을 하면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브라질의 국방력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지표를 들여다볼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죠. 어, 그래서 요 두 개의 바플라스 연속으로 짜작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제 그 지도가 있고 약간 그 화려한 맛이고 굳이 이제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위치를 뭐 나라 간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굳이 이런 거보다 밑에는 요 두 개의 바플라스 보여주는 게 좀 더 이제 직관적입니다. 정보는 똑같죠. 오히려 여기에 이제 정보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되게 약하고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없고 요 두 개의 바플라스 연속으로 보여주면 메시지가 좀 더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이로 교수님이 제안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가 언급했던 두 개의 그래프를 연속으로 보여주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언뜻 보면은 남미에서 굉장히 뭔가 이제 국방이 이제 강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언제? 그러니까 앱솔루트 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거는 인구의 효과를 이제 통제했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브라질은 그렇지 않아. 내실이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적인 정보를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저 맨 위 지도에서 이러한 그 숫자 같은 거는 요 두 개의 바플러스로 처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나 이제 이런 것들은 두 개의 바플러스 다 메시지를 잡았고 이러한 위치 정보,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담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그다음 브라질 어쩌고저쩌고 그 나라들을 이제 쭉 쓰고 나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뭐 어떤 그 계획 같은 것도 있나 보네요. 네, 요거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름대로 그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는 population 그러니까 그 인구를 넣고요. 그다음에 Y축에 뭘 넣었냐? 군인 숫자를 넣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X축에, 그러니까 요 좌측 하단의 그래프는 X축에 인구를 놓고, 그다음에 Y축에 군인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스캐터 플롯의 이 크기가 다른데, 크기는, 예산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이즈를 예산으로 잡은, 그러니까 요러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브라질은 인구수가 많고 이제 예산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여기는 이제 인구수가 이제 적은 대신에 예산은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추가를 했습니다. 총 4개의 그래프를 제시를 했네요. 위에 2개는 이제 바플라시고 이미 살펴본 거고, 요거는 이제 추가를 한 거고, 우측 하단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사실 여기 숫자가 있는 것 같고 뭐 관심 있는 거 아닌데, 지리적인 정보를 이제 추가한 요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요 세 번째 했죠. 이거를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좀 좋은 시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거를 좀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당연히 이제 1사분면 있죠. 1사 이거는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해상도가 좀 좋진 않은데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책에 있는 거라 제가 그대로 거의 발췌를 해서 1사분면 같은 경우는 인구도 높고 인구도 많고 이제 군인수도 많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하고 이제 군인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양의 코릴레이션이 세게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구가 당연히 많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군인 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가 적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군인 수도 적을 겁니다. 이렇게 강한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산점도는 사실 그게 2차원으로 그리는 게, 그러니까 이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는 게 그렇게 저는 썩 효과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인구하고 군인수하고 상관계수가 그냥 거의 1이라고 칩시다. 그냥 인구 이꼴 군인수예요. 거의 비례해서 군인수가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거의 똑같은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점도로 의미를 파악할 만큼 좀 재미있게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이 X축에다가 토익 점수를 놓고 Y축에다가 탭스 점수를 놓는다고 치면은, 토익이나 탭스 점수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이 한 900점인데 탭스가 400점이고 뭐 이럴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점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3점도로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구나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점들이 쭉 퍼져 있어 갖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X축에다가는 이제 예산을 넣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이건 이제 인구의 효과를 이제 제거를 하고, Y축에는 이제 군인수를 넣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인구의 효과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의 효과가 이제 둘 다 제거된 상태니까, 뭐 사이즈 같은 경우로 이제 인구로 표현하면은 인구에 대한 간접 정보도 표현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 1사분면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그쵸, 인구당 예산도 많고 군인 수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국방에 좀 더 이제 진심인 나라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사사분명 같은 경우는 인구당 군인 수도 예산도 적고, 아니지, 사사분면이 1, 2, 3, 4니까 인구당 예산은 좀 있는데 군인 수는 적은 나라, 그러한 나라들 표현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브라질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1사분면, 4사분면별로 이게 나라가 좀 구분되어서 다 표현이 될 겁니다. 콜롬비아를 보면은, 콜롬비아는 요렇게 1, 2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구당 군인 수도 많고 인구당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구당 예산은 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죠. 3위니까. 근데 인구당 이제 군인 수는 되게 적죠. 그러니까 브라질은 사사분면이 있겠고, 콜롬비아는 이제 1사분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사분면 같은 경우는 그
인구당 이제 군인수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예산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 4분면 이제 둘 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전도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전도는 변수를 두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x축, y축을 너무 똑같은 변수나 이제 비슷한 변수로 넣게 되면은 변수를 하나만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산전도에서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x축이랑 y축이 너무 이제 비슷한 성질의 변수로 설정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토익 점수나 탭스 점수나 GPA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어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제 토익 탭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뽑아갖고 X축에 놓고 Y축에는 학점을 놓고 그다음에 뭐 합격 여부를 뭐 색깔로 표현하든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랑 탭스를 이렇게 같은 데에 넣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해석을 하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점들이 직선 위에 올려 있을 테니까 이렇게 1, 2, 3, 4분면으로 나눠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자료에서 X축을 토익 점수, Y축을 GPA로 하면은 뭐 이제 1, 4분면에 있으면은 토익도 잘 관리했고 GPA도 잘 관리한 사람, 그다음에 4, 4분면에 있으면은 뭐 토익 점수는 높은데 학점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칼라로 그러니까 합불 여부를 하고 뭐 이건 뭐 쉐입으로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하는 거 같고 이 두 번째는 토익하고 GPA하고 합불 여부 회사의 종류 요렇게 있으면은 밑에 있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그래프가 왜 잘못됐는지 카이로 교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한 거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서머리를 했고 카이로 교수님이 제안하는 그래프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라는 거죠. 교수님이었다면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요 플롯을 딱 보니까 나 같으면 이 산전도를 이렇게 안 그렸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고 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